저는 리디북스에서 웹툰이랑 웹소설을 주로 이용했는데요. 그때 이용하면서 그 리디북스 자체 그 이벤트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운영진들이 되게 언제 소비자들이 자신의 앱을 많이 이용하는지 많이 분석해본 그런 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그게 저는 리디 셀렉트의 이용으로까지 이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도 않고 굳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있는데 책을 맨날 읽지 않는데도 매달 10,000원이란 금액이 대학생인 저한테는 좀 부담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까지 유저들이 많이 사용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리디북스가 실제로 그 출시 이후 2달간 무료 체험을 거쳐서 유료로 전환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의 성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게다가 얼마 전 한 달에 9,900원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 수의 증가는 없고 단순히 아티클 기능만 추가되었는데 이게 더 많은 인기를 끌어올지는 의문입니다. 저는 아직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그 리디 셀렉트에 대해서 리디북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아티클 기능에 대해서 좀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아티클을 도입하는 것보다 뭐 책이나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티클을 없애고 요금이라도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리디 셀렉트가 아니라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밀리의 서재는 최초로 구독 서비스 모델을 도입한 전자책 플랫폼입니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책이 5만 권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리디 셀렉트보다 훨씬 더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5,900원만 내면 종이책을 집으로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책 단말기에 앱을 설치해가지고 밀리의 서재를 이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또한 대학가와 약간 계약 같은 거를 맺어가지고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리디북스의 한 어떤 웹소설 작가분이 자기 SNS에 자기가 책을 내면 리디북스 측에서 50% 정도 가져간다라고 올렸던 걸 본 적은 있는데 리디 셀렉트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작가들이 약간 인세도 잘 못 받고 그다음에 수익 배분에도 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만약에 구독 서비스가 된다면 이제 거기에 등록된 작가들은 뭔가 더욱 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구조를 투명하게 밝혀준다면 이용하기에 좀 걸림돌이 덜 되지,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이런 무제한 콘텐츠 이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 증가는 언젠가 한계가 있지만 콘텐츠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실적이 조금 둔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제한 상품 서비스도 무료 이용에 의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리디북스는 조금 손해보는 장사를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밀리의 소재도 그렇고 이북의 장점이 폭넓게 선택 가능하고 또 빠르게 고를 수 있다라는 장점 외에 리디 셀렉트가 갖고 있는 차별화된 점은 딱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리디 셀렉트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콘텐츠도 약간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북은 지금까지 리디북스가 해온 그 소셜 연계형 서비스를 적용한다면 더 성장할 수도 있는 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읽으면서 형광펜이 되고 그걸 즉각적으로 SNS에 올릴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제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재밌게 느낀 부분을 사람들과 또 재밌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그게 또 이미지로 따로 저장도 돼서 나중에 보고 싶은 부분을 또 볼 수도 있고 그 이미지도 제가 정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끔 SNS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감성 이미지에 글귀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게 보기도 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데 그거랑은 별개로 제가 사이트를 한번 둘러보았을 때 애초에 리디 셀렉트가 보유하고 있는 그 책 양의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흥미로운 장면들을 올리고 재밌게 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지만 왠지 리디 셀렉트 있는 책만으로는 그런 공감이 쉽게 이루어지지 어렵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한 사례를 봤는데요. 그 공유된 사진을 보고 그 책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읽으려고 했을 때 계약이 갑자기 종료돼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책이 생겼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SNS 공유 기능도 사실상 약간 무의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끔 너무 비인기류의 책들이 신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20대층에서 얻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밀리의 서재는 책 보유하고 있는 수가 그 리디 셀렉트에 비해서 훨씬 많음에도 저는 가끔 볼 때 책이 왜 이렇게 읽을 게 없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리디 셀렉트의 경우에는 책 보유량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부담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지 않을 것 같아서 가끔 대체품으로 학교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전자도서관에서는 인기 책들이 대부분 대출 중이어서 그것도 빌리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리디 셀렉트랑 밀리의 서재가 좀 지향점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리디는 실제로 이제 10년 동안 300만 독자의 전자책 서점인 리디북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독자의 선호를 좀 잘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보다 질로 승부한다고 밀리의 서재가 좀 차별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리디 셀렉트의 경우에는 밀리의 서재와 서비스 형태가 겹치지만 좀 콘셉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리디 셀렉트는 꾸준히 이용자에게 읽히는 책을 엄격히 선별한다면 밀리의 서재는 좀 양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디 셀렉트는 평점이나 댓글, 그다음에 판매량 등을 고려해서 좀 높은 허들을 주고 도서 목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자책은 소장할 때 실물이 없으니까 종이책에 비해 손해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저렴한 대여 기능인 리디 셀렉트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달에 10,000원어치만큼은 못 보지 않을까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애초에 책이라는 분야가 영상보다 구독 서비스가 그렇게 적합한 플랫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의 경우는 뭐 자기 전이나 그럴 때 좀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아무 영상이나 즐겁게 볼 수 있지만 책은 사실 좀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콘텐츠여서 생각 없이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넷플릭스만큼 이런 전자책 구독 서비스들이 발전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책이 종이책과의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와는 좀 차별적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유명한 웹소설들은 소비자들이 단행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판매 부수를 실제로 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제였다면 그 책의 판매가 줄어들었을 텐데 오히려 늘었으니까 약간 보완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책 시장 자체의 활성화를 갖고 있는 사례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리디북스의 이동재 본부장이 책 끝을 전다라는 걸 인수하면서 책을 영화의 예고편처럼 만들어서 뒷이야기가 약간 궁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책을 실제로 홍보했더니 무료 콘텐츠로 제공한 책의 종이책 소비가 실제로 증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책 끝에 적다는 광고는 평소에 유튜브를 보면서 많이 익숙한 기억이 있습니다. 밀리의 소재 광고를 보면 광고 모델을 이용해 밀리 소재를 어플 자체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리디북스는 그렇게 책 콘텐츠 자체를 중심으로 홍보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어떻게 리디 셀렉트 이용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넘어야 될 하나의 큰 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리디북스가 리디 셀렉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디북스와 리디 셀렉트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 들어봤는데요. 서로 충분한 논의가 된 것 같아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평가와 제시 방안들을 저부터 시작해서 한번 나눠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디북스의 수많은 이용자나 어떤 전자책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리디북스의 최대 장점이죠. 이러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리디 셀렉트의 성공까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리디북스의 이용자가 리디 셀렉트의 이용자로 넘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디 셀렉트의 도서 목록이 리디북스 평점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잖아요. 더 많은 발전 사항을 이미 성공한 자사 모델인 리디북스에서 찾아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콘텐츠가 보다 공개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작으로 들어오는 책들은 어떤 책들인지 또 이제 이용자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사이트 팝업 같은 걸로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리디 셀렉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심플하고 책 콘텐츠 자체의 홍보에는 그렇게 중점을 두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리디북스를 보면 우리가 앞서 광고에서도 말했듯이 책 콘텐츠 자체의 홍보가 되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리디 셀렉트는 정액제인 만큼 제가 말했던 그 웹소설에 뭐 여러 이벤트를 따로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다른 마케팅 방법도 이제 고안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밀리의 서재 사례처럼 특정 연령층을 공략해서 그 계층을 위한 책 코너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책의 수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밀리의 소재보다 리디 셀렉트가 더 밀림에도 불구하고 구독료가 똑같다는 점은 시장에서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디 셀렉트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리디 셀렉트만의 그 독자적인 차별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디북스가 기존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리디 셀렉트까지 그 이용자가 넘어오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디북스 자체에 구독 서비스를 도입해 한 달에 몇 건 있는지에 따라 구독료를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리디 셀렉트의 구독료가 다른 구독 서비스보다 엄청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 리디 셀렉트의 실 이용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사람들의 실 이용 시간을 늘리려는 리디 셀렉트만의 자체적인 시스템을 좀 더 독려하고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더 많은 장르의 책을 구축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새로운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성공한 구독 서비스죠. 넷플릭스의 그 개인화 맞춤 서비스처럼 리디 셀렉트도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한다면 이용자들의 실이용 시간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가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9,900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 가격을 보고 너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는 단돈 10,000원으로 좋은 작품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격을 다시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자들이 이 가격이 아깝지 않게 느낄 만큼 뭔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리디 셀렉트 구독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